네, 기아 타이거즈가 6월에 정말 총체적인 난국에 빠졌었죠. 5월까지 5할 승률을 유지하면서 리그 중위권 및 5강권을 유지했던 타이거즈가 6월 한 달을 7승 15패 1무 승률 0.318에 그치면서 승패 마진이 -8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6월의 마지막 날 18년 만에 7연승을 만들어낸 하나 이글스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사이에 기아는 잠시 원정에서 LG 트윈스의 4대5 끝내기 역전패를 당하면서 9위까지 내려앉았습니다. 6월 기아 타이거즈 추락한 데에는 마운드의 부진이 뼈아팠는데요. 기아 타이거즈 6월 팀 ERA는 5.20으로 10개 구단 중 최하위였습니다. 결국 6월 29일이었죠. 기아는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김종국 감독의 요청으로 1군 투수코치였던 정명원 투수코치를 잔류군으로 내리고요. 서지흥 잔류군 코치를 1군 코치로 불러들였습니다. 이 상황을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정명원 코치가 좋은 코치님인 거는 맞지만 그래도 서지흥 코치가 기아 타이거즈 선수들과 소통, 그다음에 장점을 많이 알고 있는 코치이기 때문에 뭔가 분위기 쇄신도 있지만 좀 더 선수들이 믿는 잘 아는 투수 코치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체인지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6월에 개인적으로 광주에서 서지훈 코치랑 최희석 코치를 만나서 밥을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임밸류로는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는 코치들인데 잘군에서 뭐 하는 겁니까?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되게 잘군에서도 많은 걸 공부하고 배우면서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빠른 시일에 언젠가는 물론 1군으로 올라와야 되는 코치들이었는데 빨리 올라올지는 몰랐어요. 물론 아직 최희석 코치는 잔류군에 있지만요. 서지훈 코치도 굉장히 좀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9일 날 한평에 있다가 정신 먹으려고 하는데 구단으로부터 연락을 받아가지고 바로 또 막 부랴부랴 짐 챙겨서 광주로 갔고, 근데 그 경기가 키움이랑 경기했는데 취소됐잖아요. 우천 취소가 돼가지고 바로 또 이제 한평 찍고 광주 찍고 서울 하루에 KBO 리그 5월 31일까지 6월 빼고요. 5월 31일까지 순위를 보세요. 지금 기아가 어디 있습니까? 5회 있죠. 22승 22패입니다. 딱 5할이에요. 5할 승률을 기록했던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에 6월 동안에 7승 15패 1무를 하면서 5할 승률은 고사하고 3할로 축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KBO 리그 7월 1일까지의 순위가 기아 타이거는 9위에 내려앉았고 승률 5할도 무너졌죠. 무엇보다 이제 김도영, 나성금 선수가 들어오면서 타격 쪽에서는 좋은 역할을 해줄 거다라는 믿음이 있지만 투수들이 선발부터 해서 필승조 이런 부분들이 뭔가 만들어지지 않은 느낌, 뭔가 계속 불안한 느낌의 투수들이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 서지훈 코치를 불러 올려서라도 기존에 있던 투수들과 새로운 이렇게 들어온 선수들의 융화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뭔가 만들고 싶어서 뭔가 이번 코치를 교체한 것 같은데, 조직 변경이 있었던 코치 한 명으로 뭔가 팀 전체를 분위기를 바꿀 수는 없지만 투수진의 뭔가 장점을 살려서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는 느낌도 많이 듭니다. 시즌 중에 이렇게 1군에 있던 코치가 2군은 가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럴 때 선수 입장은 어떤가요? 많이 봤던 코치를 좀 더 많이 선호하는 편이기는 하죠. 왜 본인의 단점과 장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코치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했던 부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빨리 납득을 하고 그 속에서 뭔가 또 변화를 주는 거에 있어서 시간이 좀 많이 안 걸리는데, 그렇지 않은 코치가 있을 때는 굉장히 좀 뭔가 새로운 곳에 도전을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순발에 맞춰온 코치가 훨씬 더 편하죠. 물론 이제 새로운 사람은 아니죠. 지난 시즌까지 1군 투수 코치였으니까요. 다시 또 지난 시즌에 함께했던 호흡을 맞췄던 코치랑 한다는 게 투수 입장에서는 과연 이게 플러스 요인일까? 어떨까? 좀 궁금했습니다. 서지훈 코치가 잔류군에 있지만 정말 작년 시즌에 봤던 기아 타이거 투수들을 보질 않았을까요? 계속 봤겠죠. 재활군에 오는 선수들을 많이 만났죠. 그렇죠. 아무래도 많이 만났죠. 그런 또 많은 소통과 분명히 왜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발생하고 뭐 때문에 이런 구위가 살아나지 않고에 대해서 분명히 소통을 많이 했을 건데, 1군이라는 무대는 결과를 내야 되는 곳인데 정말 그 속에서도 뭔가 짧은 시간에 본인 거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뭔가 소통이 되지 않으면
그리고 마운드에 올라가서 정말 100%의 확신을 갖지 않으면 좋은 투구를 저는 보여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뭔가 이번에 교체가 단행된 것 같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올 시즌을 앞두고 리그 상위권 선발 로테이션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새 외국인 투수 2명의 실력이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뭐 국대 자한 양현종 선수, 이의리 선수와 함께 특급 신인 윤영철 선수도 1군에 가세했었잖아요. 네. 준수한 선발 자원이었기 때문에 임기영 선수를 불펜으로 보낼 정도로 기아의 선발진은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선발 로테이션이 흔들리고 있죠. 외국인 투수인 아도니스 메디나 선수가 2군에 내려가 있고요. 기아는 휴식과 재조정을 이유로 해서 윤영철 선수와 이기리 선수가 이제 1군과 2군을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양현종 선수 이후로 확실한 선발 로테이션의 어떤 순서가 사라진 건데요. 6월 기아 선발진 때 ERA는 6.19로 10개 구단 중에 최하위였고요. 이닝 소화력도 떨어지면서 109이닝으로 10개 구단 중 9위에 그쳤습니다. 기아 선발 투수 6월 성적을 좀 보실까요? 앤더슨 선수 말고는 정말 방어율 자체가 다 6점대네요. 네. 지금 성적이 좋을래야 좋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왜냐하면 선발 투수가 이렇게 6점대를 방어율을 가지고 있다면 초반에 점수를 많이 줬다는 얘기가 그렇죠.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초반의 분위기를 벌써 다 뺏겼다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타자들 입장에서도 뭔가 공격을 해 나가야 되는데 분위기에서 압도당하다 보니 뭔가 팀이 연패를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불펜을 많이 가동을 하게 되고 불펜에서도 또 좋은 성적을 내는 투수들을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임기영, 최지민 선수 등. 맞습니다. 네, 이제 이런 게 기아 문제점이었고 기아 팬들도 가장 걱정을 했던 부분이죠. 전상현, 장현식, 네. 그다음에 정혜영 이렇게 이어지는 그 라인들이 3J가 정말 본인들의 기량을 지금 제대로 보여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계산을 할 수 없는 지금가 운영이 되는 거죠, 계속. 네, 맞아요.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재훈 코치도 정명훈 투수 코치도 잘 하고 싶었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선수들이 부진하거나 부상이거나 이러다 보니까 계산이 안 되는 마운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네. 코치들이 제일 편한 거는 필승적, 추격적, 그다음에 마무리. 네. 맞습니다. 얼마나 편해요. 맞습니다. 딱딱딱 내보내는 상황에 내보내면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정명훈 코치도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기아도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외국인 투수예요. 두 외국인 투수의 합계 승리 기여도가 마이너스 0.16이에요. 네. 외국인 투수 기준으로 했을 때 10개 구단 중에 최하위입니다. 두 투수의 이닝 합계가 131이닝이거든요. KBO 그 이닝 1위인 키움의 그 아리엘 후라도 선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99.2이닝이에요. 그러니까 한 선수가 던진 게 99.2이닝이고 그다음에 메디나 선수랑 앤더슨 선수가 던진 게 131이닝이에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기아의 불펜 6월의 주요 성적 한번 살펴봤습니다. 평균 자책점 이닝, 볼넷, 9이닝당 볼넷, WHIP, 승계주자 실점률, 투수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지표를 좀 살펴봤는데요. 기아의 불펜은 6월에 ERA만 놓고 봤을 때는 10개 구단 중 3위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용과 과정이 좋지 못했어요. 상대팀에게 공짜 출루를 내주는 볼넷 허용이 많았습니다. 투수들의 휴식을 고려하지 않은 교체, 또 상대의 좌타자, 우타자에 따른 조목구구식의 교체가 이어졌고요. 불펜 투수들이 확실하게 아웃카운트를 늘려가지 못했습니다. 이 선발과 불펜 모두 기아 타이거즈 입장에서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위기 속에서 나타난 구원 투수라고 해야 되죠. 서재웅 투수 코치와 제가 미리 전화 인터뷰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1군 코치로 복귀한 서재웅 코치 부담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어땠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렇죠. 이제 코칭 스태프 보직 변경이 사실 좋은 상황에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좋으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보직 변경이 이루어진 건데요. 서재훈 코치로서는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명훈 투수 코치도 마운드 운영을 잘 해왔는데 외국인 투수의 부진과 예기치 않은 부상 선수가 나타나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 못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즌을 돌아보면 서재훈 코치가 그래도 가을 야구를 이끌었던 투수 코치, 1군 투수 코치였잖아요. 근데 갑자기 시즌 종료 후에
잔류군으로 보직이 변경되면서 당시인데 그와 관련해서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와 관련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공식적인 이야기는 나온 게 없었는데 막 이제 그런 야구 커뮤니티 이런 데서는 뭐 김종국 감독의 불화설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도 그냥 슬쩍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서재훈 코치를 1군을 올리면서 구단에서 발표한 공식 그 보도자료에 김종국 감독이 요청에 의해서 서재훈 코치를 불러들였다, 올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불화가 있었다면 지금의 모습, 그림은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서재훈 코치는 어떻게 그거를 이해를 했냐면요. 투수 코치로서 지난 시즌에 감독님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그거에 대한 좀 책임을 지고 그 잔류군에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었다. 즉 자신이 김종국 감독한테 도움을 주지 못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겨드렸기 때문에 자신은 구단의 결정에 전혀 불만을 갖지는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이제 외부에서 그런 팬들이 일부 팬들이 그런 식의 시선을 보면 오히려 더 관계가 어색해지니까 제발 그런 이야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서재훈 코치가 잔류군에 있으면서 지금 기아 마운드의 전체적인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네, 일단 뭐 전체 6월 들어서 투타 밸런스가 다 무너졌잖아요. 정명훈 코치도 잘해오셨지만 불펜들의 역할 분담을 확실히 할 예정이다. 그래서 오늘 2일이죠. 오늘 경기 앞두고 김종국 감독이 지금 정희영 선수가 복귀가 됐어요. 한 달 지금 5월 29일 날 내려갔을 거예요. 그 한 달이 넘어서 뭐 다른 부상이 있거나 그러지 않았고 이제 어떤 조정 과정을 좀 거친 건데 저랑 서재훈 코치랑 통화할 때는 곧 올라올 거다라고만 얘기는 좀 들었는데 오늘 일요일 날 복귀가 됐어요. 서재훈 코치의 스타일은 확실히 뭐 필승조, 추격조, 딱 역할 분담을 하는 지도자거든요. 그럼 정희영 선수가 이제 기존의 기아의 마무리 투수였는데 그 마무리 자리는 정희영으로 가느냐? 김종국 감독이 오늘 했던 얘기는 아니다. 선수가 너무 그런 부담을 느낄 테니까 좀 좋은 순서에 내보내고 싶다. 좀 편안하게 던질 수 있는 타이밍에 내보낼 예정이다라고 얘기했고요. 현재는 필승조는 임기영 선수, 전상현 선수, 이준영 선수 이렇게 위주로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 최지민 선수의 그런 흐름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지난 저희 야구 이슈다에서도 언급했지만 저희가 특정 투수에게 이닝 부담이 좀 많이 늘어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서재훈 코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얘기했던가요? 네, 뭐 기록상으로는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각 팀마다 내부 사정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했고요. 기아가 시즌 초반에 접점 상황이나 1점차 경기 등이 많은 편이어서 좀 그런 장면이 연출된 것 같습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은 시즌 중이고 아직 전반기 마무리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봐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팬들은 그런 거잖아. 임기영 선수가 이 정도 던졌으면 이렇게 쭉 간다면 시즌 끝나면 뭐 100인이 얼마가 넘을 거고 막 이렇게 계산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고 구단 더 많은 데이터를 갖고 선수의 몸 상태나 이런 걸 체크를 해서 내보내는 거니까 좀 더 지켜봐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1군에서 제외된 선수들의 복귀 시점이 되게 궁금한데 서재훈 코치가 1군으로 보직을 변경했잖아요. 그럼 이효리 선수를 1군과 같이 동행을 하면서 옆에서 뭔가 또 투구 밸런스라는 게 교정이 들어갈 건지 아니면 2군에 내려서 완전히 또 새로운 뭐 교정이 들어갈 건지 되게 궁금한데 이 부분도 얘기 좀 해주십시오. 아니 선수 때를 보면 1군 엔트리에서 말소가 됐어. 그럼 보통 우리는 다들 2군으로 내려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안 내려가는 경우도 있죠. 네, 당연하죠. 동행하면서 이렇게 엔트리는 없지만 그렇죠. 있습니다. 지금 이유리 선수도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 1군에서 말소를 했기 때문에 그 말소 기간을 채우면 바로 복귀할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정희영 선수는 이제 지금 오늘 복귀가 됐고요. 지금 정희영 선수가 배구나 이런 거는 괜찮은데 구속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김종국 감독도 계속 정희영 선수 구속이 좀 더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관찰을 했고 2군으로부터 계속 보고를 받았는데 오늘 올린 거 보면 구속도 괜찮아졌기 때문에 올린 게 아닐까 하거든요. 서재훈 코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잔류군에서 정말 좋은 경험을 했다고 해요. 잔류군 재활군이라고 해서 뭐 좌천됐다. 이거는 진짜 아니다. 아니 밖에서 보는 시각인 거고 코치로서 자기는 계속해서 이렇게 지도자 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이 경험이 너무너무 소중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몸이 아픈 선수들이 많은 거잖아요. 재활군에는 그들한테 그냥 1군에 선수를 대하는 것과는 굉장히 좀 달라야 됐다. 차이가 있었어야 됐다. 그러니까 뭔가 좀 마음을 좀 더 어루만져줘야 되는 거고요. 1군은 경기를 뛰기 위해서 선수들이 훈련한다면 재활은 훈련에 나가기 위해서 몸을 만드는 선수들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느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1군 투수 코치로 복귀한 서지현 코치가 앞으로 남은 시즌 동안에 또 1군에서 선수들과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저희도 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키움 히어로즈 내야수 이원석입니다. 야, 이 키움 히어로즈 이거 좀 어색하네 이게. 정훈의 야구 시간.